네, 스페셜 원 시간입니다. 본격적으로 전략에 대해서 저희 함께 알아볼 텐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역시나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님 웹캠으로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시장이 참 어둡다가 좀 조심조심하면서 분위기 관찰하자 이런 전략들을 주셨던 속에서 오늘 드디어 좀 반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 줄 평 어떻게 들어볼까요? 네, 기다리던 반등세, 복잡해지는 셈법,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실 이런 구간 속에 오면은 이제 반등이니까 더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아직도 좀 조심해야 될지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것 같거든요. 시장에 대해서 분위기 해석은 어떻게 주실까요? 네, 계속 전달을 해드려서 큰 중추적인 건 변함이 없고요. 미국 시장을 보면 두렵다 말씀드렸는데, 미국 시장 신경 쓰지 마시고, 영레포라든지, 굉장히 매크로 변수 딥한 데로 가게 되면 많습니다만은, 국내 증시와의 연동관계는 이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특히 이제 중고수분들, 너무 딥하게 고민을 계속 많이 하게 되면 진입 타점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다 짤막하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지금 또 국내 시장을 좀 보고, 차라리 미국 시장이 흔들릴 수 있는 포인트까지 맥시멈으로 기간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국내 시장 자체만 보게 되면 지금 그렇게 메리트가 없는 구간 자체가 아닙니다. 오늘은 독특하게 예탁금을 좀 본다면, 올해 제가 예탁금을 보는 거는 하반기에 55조에서 60조 구간을 좀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증시 변수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작년에는 제가 50조에서 54조를 봤거든요. 이번에 잠깐 59조까지 올라올 때가 1월 2일에 있었는데, 이건 페이크다. 여기 있는 자금이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 지금 개인들 투심이 2차 전지에 많이 몰려있고 좋지 않기 때문에 다시 내려갈 것이다 했는데, 지금 50조를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전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무난하게 50조에서 54조까지 좀 올라간다 보여지고, 신용잔고가 지금 18조 3천억 원에서 좀 꺾여졌는데, 사실은 그렇게 리스크 있는 구간은 아닙니다. 작년에 좀 안 좋을 때 16조까지 좀 내려갔었거든요. 20조 넘어가면서 과열되고 16조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17조 9천억 원이면 무난한 수준이다. 단지 그러면 국내에는 역시나 이제 자생력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시간이 제한적이니까 매크로 변수에서 사실은 심도 있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공개방송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지금 미국 증시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 중추적인 거 분명히 조금 위험적인 리스크가 보이는데, 데일리 흐름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이 부분인 것 같고, 국내 증시도 오늘 하루 올랐다고 너무 우리가 좀 설레발 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단지 오늘 미국 증시는 높은 확률로 내려갈 공산이 큽니다. 전일도 말씀드렸지만 조정받을 공산이 크다. 전일 고점 갱신을 못했습니다. 이제 지금 제가 하는 분석은 기본적 분석이 아니고 기술적 분석의 일환인데, 사실은 미증시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전일도 좀 고점 갱신이 됐어야 되고, 오늘도 고점 갱신이 좀 돼야 되는데 단기 조정 구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미국은 하락으로 돌아가는 것이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단기 조정이기 때문에 이 조정 폭에 과연 깊이가 어디일 것이냐?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지지 저항 구간 이런 것은 다 보입니다. 그거는 절대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시장에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에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정폭이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 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 시나리오가 중요한 것 같고요.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만은, 지금의 미국 시장 견인차 역할을 했던 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이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보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1차 저항선은 4,20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실 어떤 파동 이론에 의하면 3파동 이후에 조정이 좀 갈 수도 있고요. 5파동, 4파동 이렇게 뻗어줄 수도 있는데, 그건 알 수 없는 겁니다. 기술적인 건 알 수 없는 거고요. 뻗어준다는 것이 높은 확률, 아니면 낮은 확률. 단지 그 추세 때나 변곡 지지 저항이 왔을 때 어떠한 결정을 내리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면 지금 조정을 좀 염두에 두시는 건 좋고, 단지 이제 조정이 나왔을 때 여러 가지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한데, 저는 우선 달러 인덱스. 지금 달러 인덱스는 오늘 추세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조정폭이 나올 때 지난번에 이제 103불 언저리 말씀드렸고, 103불 언저리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만은, 높은 확률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로 갈수록 104불까지 언저리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고요. 104불까지 가고 나면 꺾일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105불까지 이제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 속에서 왔을 때 결국은 외인의 수급은 뭐 들어오지 않겠죠. 달러 인덱스가 올라간다. 실시간 환율이 좋아지지 않고 환율이 고공행진한다. 외국인들의 환차손 때문에 현물 수급 유입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선물 조금 격한 표현으로 노략질인데 거기에 이제 휩쓸리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관망을 하든 난 좀 이게 두렵다. 아니다. 저는 김민주는 고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냥 고를 했고 소정의 성과를 내고 있는데 고를 해서 투자 기간을 조금 러프하게 명절 이후까지 느긋하게 좀 보자. 2월에 조정이 나오면 3월에 증시가 괜찮고요. 금리 인하가 그때 아무래도 재료가 소멸될 테니까 2월에 증시가 좋으면 3월에 안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겁내지 말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4일 정도 말씀드렸어요. 코스피 선물 200 모습인데 334포인트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지켜내면서 결국은 올랐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340포인트 넘어가기 힘들다. 지금에서는. 오늘도 지금 338.95 딱 339 조금 미도라를 했는데 넘어가기 힘듭니다. 340까지 넘어가게 되면 코스피 지수가 2550선까지 다음 주에 좀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땐 다음 주 일단 당연히 시장 월요일날 안 좋을 것 같고요. 화요일, 수요일까지도 시장이 안 좋을 공산이 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금요일 방송이니까 월요일도 중요하지만 월화수의 조정이 있을 때 결국은 소외주 쪽으로 증시가 좀 돌 공산이 매우 농후하다. 내지는 조금 퍼포먼스가 있는 AI 소프트웨어.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AI 소프트웨어 별표 5개고요. 이쪽에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고 결국은 이제 코스피 지수는 어제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앵커님 질문을 주셨으니까 그냥 하락폭을 마지노선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2350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면서 지금부터 접근 포인트를 아래로 내려왔을 때 분할 매수로 들어가야 된다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증시가 좋다고 이 긴 전략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이 시간을 잘 들으셨다면 그동안의 전략을 계속 유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면서 이제 조정을 받았을 때 어떤 섹터를 매집해 가야 될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특징 섹터는 어디서 보실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은 2차전지, 제약바이오, 애플 관련주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세 가지입니다. 2차전지, 제약바이오, 그리고 애플까지 하나하나 전략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2차전지 드디어 오늘 또 반등이 나옵니다. 테슬라가 생각보다 이 정규장에서 많이 떨어져가지고 걱정을 했었는데 2차전지가 국내 증시 쪽에서는 좀 반등을 잘 주고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이자는 들어가봐도 좋을지 2차전지 한 줄평 어떻게 보실까요? 네, 2차전지의 한 줄평은 기술적 반등 성공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때도 됐죠. 2차전지 전략들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앵커님이 좀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셔가지고 이제부터 들어가도 될까? 저희는 벌써 진입을 했지 않습니까? 삼성 SDI 우리 스페셜원 시청자분들하고 6%를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음 이제 3359 5%를 언제 잡을지 고민을 좀 하고 있고 지금은 테슬라 차트 모습부터 좀 보시죠. 테슬라는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2차 전지의 접근 포인트를 가져가는 주된 요소는 기술적인 거고 기본적 분석상 시나리오를 설정해서 들어가는 것은 지금 답이 안 나오는 쪽입니다. 일단 우리가 어떤 연동관계에 보는 테슬라의 주가 자체가 좋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테슬라가 BYD와 MS 점유율 관해서는 유럽에서 밀리고 있고요. 인프라, 보조금 모든 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나마 위안거리는 리튬 가격이 조금 바닥을 좀 찍어 가고 있다. 이 정도이기 때문에 결국은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 포인트를 가져가는 게 가장 지금은 맞는 것 같고 기본적 분석은 늘 각자 주관적인 영역이지 않습니까? 다들 리스펙하고 서로의 다른 의견에 경청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테슬라가 지금 180불 언저리에서 한번 반등했거든요. 추세대를 좀 봤을 때 야갑니다. 지난번에 반등이 나왔던 160일 5불 라인을 단단하게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 접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테슬라의 견인차가 나오기 위해서는 X에서 트위터, 지금 옛 트위터죠. 일론 머스크의 어떤 좀 언론 플레이가 좀 필요합니다.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그럼 테슬라에서 언론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게 2차전지 부분은 없어요.
결국은 자율주행 쪽을 좀 떠들어주면서 주가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앨런 머스크가 어떻게 할지는 모를 것 같고요. 뭐 속내를 알 수 없습니다만은 워낙 언론 플레이가 뛰어난 천재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고 단지 테슬라는 165불까지 좀 열어둬라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2차 전지를 좀 넘어와 보겠습니다. 저는 SDI를 계속 했기 때문에 SDI 기준으로 할 때 여러분께 저 방송을 좀 돌려봤는데 35만 원을 하락 지지대로 좀 보고 있다. 기술적이라는 것은 거기서 반등이 나온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기술적인 걸 하실 거면 공부 다시 하셔야 됩니다. 엉터리고요. 거기에 하방 지지대가 있는데 반등이 높은 확률로 나올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고 알 수 없는 겁니다. 모든 기술적 분석의 책은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상승이 나왔다면 상승의 시나리오 내가 어느 정도 구간까지 갔을 때 수익 실현을 하겠다. 나는 어느 구간까지 투자 기간을 확립하겠다. 지지대에서 내가 진입을 했는데 뚫렸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접근 포인트를 잡아가겠다. 이 시나리오별로 작성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기술적 접근은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추세대와 어떤 지지 저항 이론에 의해서 왔을 때 결정을 하는 겁니다. 손절, 반등 때 몇 프로 수익. 이게 기술적 포인트의 핵심이다. 꼭 정리를 해드리고.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포지션을 짰냐면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SDI를 3359로 해갈 때 지금 6%지 않습니까? 그죠? 5%가 아직 남았어요. 지금 35만 원대 지지를 일단 받았는데 뚫리지는 않는 모습이에요. 지금 좀 올랐기 때문에 지금 월봉 모습인데 그러면 반등의 추세가 나갔을 때 지금 6%만 잡은 상황에서 목표가 수익 실현을 할지 아니면 조금 더 떨어졌을 때 5%를 더 추가할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지금 저는 계획 시나리오를 세워놨고 저는 5%를 더 잡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구간에 하방 추세가 좀 강렬하게 하방 경직성을 확보할 정도로 두텁게 만들어진다면 한 번 더 진입을 타진해 볼 거고요. 저는 중추세를 보면서 월봉 흐름과 주봉 흐름을 보면서 접근을 해가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지지대가 약하다. 오늘 전방 산업의 반등이 아니고 단지 삼성 SDI 이제 자회사 양극재 쪽에 100% 공장 삽둔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조 원. 나중에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SDI에는 더 우호적으로 될 거고요. 단기는 아니지만 양극재 업체들에게는 좋지 않을 겁니다. 결국은 대기업들은 하부 업체들한테 수익을 나눠주지 않을 거예요. 이건 이제 기본적 분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극재 공장 설립하겠다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주가 반응은 역시나 과대 낙폭 중에서는 LG 엔솔과 삼성 SDI가 가장 먼저 반응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역시나 이제 과대 낙폭 위주에서는 대형주 위주의 수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올라오고 있는데 에코프로 BM 잠깐 넘어가서 보게 되면 이거 22만 원에서 지지 반등을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상승 시나리오에 따른 수익 분배 모델을 설정해 놓으십시오.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저는 에코프로 BM에 관해서는 시청자분들하고 리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22만 원이 뚫린다. 그러면 다음 지지대가 20만 원이에요. 20만 원에서 반등 나올 수도 있고 뚫릴 수도 있고 이게 기술적 분석의 본질입니다. 뚫렸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손절로 대응할 것이냐, 추가 매수할 것이냐, 20만 원에서 반등 나왔을 때 어떻게 수익 실현하고 빠질 것이냐, 소추세를 볼 것이냐, 중추세를 볼 것이냐, 장기 추세를 볼 것이냐 이렇게 봐야 되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어느 기술적인 책에도 기술적인 접근이 퍼포먼스와 속도를 높여준다는 내용은 1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봉 추세를 보는 것도 아주 미니멈이 3주고요. 보통 주봉의 주추세의 기준치가 10주도 아니고 짧은 게 12주, 긴 게 20주, 중간에 파동의 속도는 15주에서 18주에 움직이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의 데이터베이스는 기술적 분석으로도 믿을 게 못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게 오늘 올라오기는 왔습니다만은 비중 6% 가지고 얼마나 큰 수익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모아가는 전략이어야 되는데 조금 주봉으로 좀 보면서 하방 지지대를 35만 원에 가장 좀 강렬하게 만드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월봉 모습이거든요. 이것도 지금 야갑니다. 그래서 1월 달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니까 다음 달에 과연 하방 경직성이 강하게 확보되는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추세대가 만들어지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러면 지금은
딱 두 가지입니다. 기술적 분석할지 기본적 분석할지, 상승 시나리오, 하락 시나리오, 투자 기간 제왕님, 그리고 종목의 쏠림이 있지 않습니까? 종목 성장의 핵심이고, 접근 방식을 할 때 손절매를 할지 추매를 할지 필수 정립해야 된다. 단지 지금 보는 어떤 종목에서는 저는 역시나 셀에서는 SDI, 밸류에이션이 지금 가장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수직 계열화는 그래도 밸류에이션이 좀 싸고 단단한 홀딩스, 양극재에서는 에코프로 BM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전지 이 시간에 참 분석을 많이 해드렸는데요. 이 분석 방법이라든지 종목 선정, 접근 방식까지 일단은 정하시고 2차전지에 대해서 들어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이 이 시간에 힌트를 참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요. 관련해서 참고된 전략들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럼 두 번째로 제약바이오 섹터는 한 줄평 어떻게 보실까요? 네, 흐름 타는 주도 섹터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흐름을 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오늘 HLB 이런 종목들 보면 참 잘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대형주를 봐야 될까 제약바이오 섹터도 고민이 참 많습니다. 전략을 짜주세요, 같이. 네, 뭐 저는 솔직히 HLB가 저한테 효자 노릇을 많이 했는데요. 다들 이제 제약바이오 할 때 보통 삼바나 셀트리온을 중심축으로 놓고 보십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고요. 단지 어제에 이어서 제약바이오를 들고 온 이유는 지금 제약바이오는 이제 주도주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올해 3월에 금리 인하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저는 금리 인하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를 바라보는 모습이 경기나 골디락스건 그 무엇이건 anyway 제가 봤을 때 침체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 미국 시장에서 서두르고 싶은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준율이라든지 영내포로 조금 가는 쪽인데 단기적인 소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중추적인 건 올해 금리 인하한다. 그러면 제약바이오는 우호적인 환경이 여건이 조성될 텐데 단지 제약바이오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모습인데요. 80만 원 여러분들 안착 못했습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한데 오늘 21선 77만 원 지지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80만 원을 변곡을 넘어가려면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파워를 응축시켜가지고 좀 넘어가야 되는데 수급 장세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됐고요. 지금 이제 다시 눌림목 이후에 지금 파워를 응축시키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거래량이 제가 봤을 땐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준으로 최하 20만 주에서 30만 주 이상까지는 동반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쉬어가니까 HLB가 5만 원 지지를 받고 나더니 어제 좀 오르고 오늘 불화산을 뿜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HLB는 지금부터 접근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진짜 고수의 초고수의 영역, 스케일포 분봉 단타치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조심해야 되고요. 단지 이제 삼바가 조금 쉬니까 수급이 여기로 넘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순번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한 쪽인데 다음 순번이 지금 노출되어 있는 게 셀트리온 61선 반등 18만 원 공방 그리고 한미약품 오늘 한미약품도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32만 원 언저리에서 지지 잘 받고 33만 원 돌파하고 지금 변곡 안착하기 직전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한올이 역시 예상대로 올라갑니다. 한올도 지금 35,000원 변곡 안착을 하게 되면 다음 추세가 38 라인이거든요. 38 라인 넘어가면 4만 원을 강력하게 밀어주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형성 구도가 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절대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는데 이제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후속주를 기술적인 모습에서 타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요즘에 제넥신 이런 거 저도 좀 개인 매매 좀 해봤는데 이거는 지금 당장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속주 찾는 거에 관해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금리 인하가 한번 진행되고 나서 확실하게 조금 분산 효과가 제약바이오로 내려오는 기류가 퍼진다면 그때 한번 접근 포인트를 찾아보자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얘기가 뭐 쉽게 꺼질 것 같지는 않지만 종목을 찾는데 너무 서두르지는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애플 관련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뉴프렉스도 상한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애플 섹터에서는 어떻게 한 줄 평 볼까요? 네, 흥행가도 달리는 비전 프로 적었습니다. 비전 프로 비싼데도 잘 팔리나 봐요. 이 애플 관련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전략도 알려주세요. 네, 너무 비전 프로 비싼 것 같고요. 원화로 4,500만 원 정도 선하는데, 뭐, 저희들 일반인 같은 경우 손도 못 대죠. 근데 정말 흥행 가도인 것 같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좀 안 팔릴 거라 생각은 안 했었습니다. 신규 모델이 출시될 때, 일단 조금 많이 사는 쪽이고, 워낙 애플 자체가 아이폰도 그렇고, 고가 전략을 펼치는 쪽이기 때문에, 애플 노트북 같은 거 되게 사실 비싸거든요. 흥행 가도를 달려가고 있으면서 종목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소외주가 여러 가지가 돕니다.
요번 주에 제가 그 소외주가 돌 거라고 예상했던 부분은 5G, 비전 프로, 메타버스, 정책 테마 이렇게 봤는데 반응이 지금 다 나왔어요. 잠깐 5G를 좀 보자면 오늘 이노바이러스 이런 종목들 사실은 덜 오르진 않았거든요. 눌림목에서 잘 아주 평이한 수준으로 올라서 단타 단기 접근하기에는 괜찮았는데 이제 연속성이죠. 과연 연속성이 계속 나와줄 것이냐. 그러면 지금 비전 프로가 좀 맞는 것 같아요. 2024년은 메타버스 이꼴 뭐 XR, VR, AR이 됐든 뭐 애플의 비전 프로처럼 MR이 됐든 그 개화가 좀 확실히 예상되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이 XR 기기에 관해서 이제 애플 대항마겠죠. 6월 달에 지금 참전을 하겠다고 하니까 속도전이 좀 될 것 같고 어떤 식으로든 계속적으로 메타버스, 비전 프로 이런 애플 관련주들은 계속 좀 봐야 된다고 보고요. 단지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목표가가 하향 조정돼서 지금 이제 미국 현물 종목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데 요거는 좀 우려사항이 있어요. 잠깐 시간 내서 보죠. 애플 모습인데 애플이 지금 상단이 200불, 하단이 180불인데 지금 193불이거든요. 근데 애플 관련주들을 좀 잡는데 연동관계로 좀 가게 되면 이게 피곤하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미국을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러면 답이 좀 안 나와지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국내로 보시고 이제 종목의 접근이 중요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유프렉스 이런 거 이제 상한가 갔는데 이거는 진입이 어제 했었어야 됩니다. 어제. 결국은 이제 세계 눌림목 하락으로 조금 눌러주고 반등이 5일선 타기를 하면서 간 건데 이건 늦었고 진입 안 됩니다. 단지 유프렉스 이제 보유자들이 있을 텐데 이거는 가져가셔도 됩니다. 월요일까지는. 월요일 날 이제 어떻게 형성이 될까 모르겠지만 오늘 쉽게 이게 풀리진 않을 거다 말씀을 드리고 이제 후발주자로 대표적으로 메타버스 이쪽으로 가면 선익인데 선익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길게는 가져가지 마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도 지금 잘 만들어지긴 했는데 소형 OLED 쪽에서는 선익이 지금 1인자인데 좀 부침을 많이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배제를 하시고 오늘 좀 안정적으로 가는 게 이제 하이비전 쪽인데 뭐 자율주행으로도 엮여 있고 메타버스로도 카메라 쪽이니까 부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모멘텀으로 가니까 안정성 가미할 거면 이게 제일 좋습니다. 안정성. 난 퍼포먼스 말고 안정적이다. 그러면 이런 건 눌림목도 잡으셔도 되고 그리고 오늘 나무가 덕우까지 내려오는데 나무가는 눌림목 나오면 충분히 눌러줬을 때 타진 가능하고요. 오늘 이제 애플 관련주 하게 되면 LG노텍, BH, 덕우전자, ITM 반도체 이렇게 가는데 덕우도 지금 모양이 괜찮습니다. 오늘 지금 9,200원대부터 쭉 뽑아 올려서 지금 8%대 반등인데 오늘 21선 안착하게 되면 추세가 더 도드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제가 언급해드린 종목들은 눌림목 잡을 것부터 생각해서 조금 유심 있게 봐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애플 관련 종목들 또 종목별로 해석을 드렸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섹터 오늘도 전략 관련해서 들어봤고요. 관심 종목 넘어가기 전에 어제 말씀 주셨던 LB세미콘 다시 보겠습니다. 2차 목표가를 그냥 어제 바로 도달을 해버려가지고요. 9,300원이었는데 일단 장중에 도달을 하고 오늘은 살짝 조정을 받거든요. 전문가님, LB세미콘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이거는 지금 할 필요는 없는데요. 사실은 저는 전략 매도를 해야 된다고 보는 쪽인 게 이제 눌러주는데 어제 8,500원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좀 돌려보면 이제 그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건 누가 놓치지 않고 얼마나 빠르게 계속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냐로 반복 숙달 훈련하는 거거든요. 어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차트가 좀 확대해드리면 이거는 빠질 확률이 없는 겁니다. 분봉 흐름상. 30분 봉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9,300원까지 9,000원 저항 뚫고 9,500원까지 갔다가 9,300원 목표가를 드렸는데 아직 죽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죽지는 않았는데 5일선 키 맞추기가 상당히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진입 타점이 안 나오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차익 실현하시고 8,500원 지지 라인을 보면서 다시 재진입하는 게 좋은데 LB세미콘하고 LX세미콘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괜찮지만 DDI 관련주라든지 구동칩 관련주는 내년 시장이나 내후년 시장 갈수록 안 좋아집니다. 그거에 관해서는 제가 좀 다르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구동칩이 앞으로는 간단하게 온디바이스 AI가 오고 있기 때문에 AI 음성 인식이 더 도드라지게 사용될 거예요. 그러면 구동칩 종목들은 분위기가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게 이제 기본적 분석의 시나리오 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LB세미콘 전략 매도 의견 드리고 8,500원 지지라인 형성되면 재진입 한번 타진해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LB세미콘 가지신 분들, 수익 나신 분들 정말 모두 축하드리고요. 일단은 전략 매도하시고 8,500원 지지 라인을 조금 더 확인해보고 추후 전략 드리겠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은 어디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반도체 두산 테스나 준비했습니다. 네, 마침 오늘 두산 테스나 좀 밀리고 있던데 요거를 담아가야 될지 포인트들 알려주세요. 네, 뭐 두산 테스나는 노출이 많이 돼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늘 이제 반도체 공략하실 때 이 시간에 이제 증착 많이 소개해 드렸잖아요. 뭐 유진테크, 주성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내가 반도체가 좀 너무 딥하고 바텀 전략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노출된 쪽에서 하시면 됩니다. 뭐 동진세미캠, 유진테크, 주성 엔지니어링, 눌림목들은 다들 잘 잡으시니까 두산 테스나 패키징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산 테스나는 웨이퍼 패키징 테스트 국내 1위입니다. 그래서 두산이 지금 이 후공정 웨이퍼 패키징 테스트부터 SAP 반도체 뭐 인수한다 소식이 나오는 게 이 후공정 구도를 좀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단지 두산 테스나는 올해도 좋고 내년도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자율주행 전장용 그 반도체의 성장이 계속 될 거예요, 앞으로. 특히 이제 시스템 온칩, SoC나 CIS 수요 증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수요 증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장기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장기 테스트를 해갈 때 두산 테스나의 그 구조가 테스트 시간이 길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영업이익이. 테스트는 꼭 시간 단위 매출이거든요. 그래서 두산 테스나는 좋을 수밖에 없고, 단지 이제 올해 가이던스를 보게 되면 잘 나와 있습니다. 올해 목표가가 뭐 69,000원 이렇게 줬던데, 기관에서. 전 동의하는 바입니다. 올해 이제 897억. 작년에도 선방했거든요. 내년에 지금 5천억의 매출액, 영업이익에 1,100억 잡혀 있는데, 이제 소추세로 짧게는 안 되고요. 밸류에이션 무리 없고, 실적 괜찮고, 조금 이제 길게 가져가는 전략인데, 지금 들어가시면 낭패고요. 눌림목 구간을 잘 잡아가지고 하시면 좀 될 것 같고, 전에야 이제 그 장기 목표가를 드릴 수가 없죠. 방송이기 때문에. 짧게 치셔라. 눌림목에서 오늘은 잡지 마시고, 충분히 타진을 한 다음에 잡아보시고, 목표가는 단기로 53,000원. 눌림목도 제가 그냥 제시하겠습니다. 눌림목도 45,000원 언저리에서 공방이 확인되면 진입 하락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손절가는 안 봐도 될까요, 전문가님? 네, 두산 테스나를 모아가는 전략이 아니고 매매로 손절로 들이받겠다는 손절 매매를 하실 거면 두산 테스나는 종목이 적합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손절매를 채우고 하는 쪽들은 두산 테스나나 실적 기반 베이스 종목보다는 퍼포먼스 위주로 접근하는 게 좋고, 진입 단계가 축적 단계이거나 이런 종목들로 하시면 안 돼요. 저는 두산 테스나가 다중 참가 단계 내지는 초입부 이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손절매를 하는 거는 좀 분산 단계에 있는 종목들을 골라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지나갔던 제주 반도체, 네오셈 이런 종목들. 그래서 두산 테스나를 손절가를 채우실 분들은 조금 접근을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산 테스나 눌림목 45,000원 선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고요. 목표가 53,000원까지 드렸습니다. 전문가님, 그리고 일요일마다 공개 방송 진행하시죠? 네, 이제 뭐 유튜브 한 지 벌써 크리에이터가 됐습니다. 7개월째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매주 일요일날 저는 많이 하지는 않고 목요일날 좀 시간 될 때 하고 있고요. 일요일은 매주 빠지지 않고 23주째 하고 있습니다. 오시면 매크로 변수라든지 다음 주에 있을 조금 단기 포인트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시면 지금까지는 적중률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많이 찾아와 주셔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중요한 FOMC 이슈도 있고요. 매주 들으시면서 전략 탄탄하게 쌓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요일 9시에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페셜 원 시간이었고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무가와 함께했습니다.